네, 이번 강의는 라디오 CM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TV 광고와는 달리 라디오 광고는 음성으로만 또 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광고입니다. 다른 광고하고는 달리 많은 또 장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실 때나 혹은 또 자동차 안에서 드라이브를 하실 때 이 라디오 광고, 라디오 CM을 들으면서 또 많은 정보를 얻으시라 생각하는데, 이 라디오 CM은 어떻게 제작되어지고 또 어떻게 기획될 수 있겠는지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서 또 다른 광고 매체들과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시고 또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디오 광고의 우리가 좀 특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광고의 특질이라는 특성과 성질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어떤 특수한 좀 성질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라디오 광고를 많이 들으십니까? 네, 아마 자동차에서 라디오 광고를 제일 많이 들으시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운전하실 때 혹은 택시를 탔을 때 라디오 광고를 들으시는데 TV 광고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라디오 광고에서 특히 이제 이 카피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동영상이 없으니까, 영상이 없으니까 이 음성으로만 듣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런 라디오 광고의 이 카피들의 특성을 좀 우리가 세 가지 원칙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기 쉬운 말이어야 된다. 구어체가 돼야 되는 거죠.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이런 어떤 문어적인 혹은 어떤 존칭어적인 그런 어투가 아니라 쉬운 말. 나 이거 좋아? 이거 할래? 뭐 이런 식의 어떤 대화치라든가 하기 쉬운 말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듣기 쉬운 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했어야 하죠. 이런 식의,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구성의 단순화. 말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단문 형태로 가고, 혹은 어떤 구성이 이렇게 좀 딱딱 끊어지게끔 가면은 이 라디오 광고 청취자들이 훨씬 쉽게 이해하고 또 기억에 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세 가지 원칙을 충족시켜 주면서 라디오 CM의 특히 카피들의 특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어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어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상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서 듣는 사람을 하여금 어떤 광고인지 구분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경우는 좀 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를 명확하게 해서 누가 광고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식어를 좀 적게 써라. 물론 수식어를 무조건 안 써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적게 쓸 때 더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수식어 많은 카피는 문장 구성 자체가 복잡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 수식어를 좀 적게 쓰면 쓸수록 좋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식어를 많이 쓰는 거라면 이제 북한의 어떤 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식의 어떤 복잡한 수식어가 아니고 간단한 그리고 명료한 수식어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긴 문장은 좀 피해야 된다. 라디오 광고는 문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투입니다. 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장 자체도 구성이 단순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길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긴 문장을 피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명료하게 그리고 호흡이 탁탁 끊어지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문법상의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네, 물론 우리가 국어 시간 아닙니다만은 광고 시간입니다만은 이 문법 자체도 분명해야 된다. 이 문법이 틀리다 보면 듣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 아닌데, 저거 말이 좀 이상하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것은 바로 광고 효과에 적신호가 올 수 있는 클러터가 된다는 거죠. 클러터는 방해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광고를 이해하고 광고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갖고 또 구매 의욕을 갖는 데 대한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어려운 한자어나 동음 이의어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고급 고단수의 어떤 용어들,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다른 광고에서는 할 수가 있죠. 인쇄 광고나 혹은 또 뭐 다른 광고. 그러나 이제 라디오 광고에서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순식간에 듣고 지나가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에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단어, 어려운 한자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기 쉬운 말, 듣기 이해하기 쉬운 말, 그 다음에 구성의 단순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이런 5가지 라디오 CM 카피의 특질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라디오 광고는 어떤 식으로 카피를 작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 감각이 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라디오 CM의 표현 형식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식이 있을런지 먼저 좀 VCR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2003년이 따뜻해집니다. 현대백화점 신년 첫 정기 파워 세일. 1월 3일부터 1월 19일까지 최고 40에서 10%. 귀금속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됩니다. 현대백화점은 따뜻한 가족입니다. 현대백화점. 오늘부턴 세상을 까마득히 잊고 한강 10권에 푹 빠져보세요. 조정래 소설 한강과 함께 그 엄청난 흡입력과 함께 어느덧 울고 웃고 분노하는 위대한 당신을 발견해보세요. 조정래 대하소설 한강, 도서출판 해냄. 369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세요? 369 신한카드 쓰는 날이잖아요. 369가 들어있는 날마다 현대 오일뱅크에서 리터당 100원, 버스 지하철 요금도 30% 적립되는 그 신한카드. 그럼요, 5만원씩 4번만 주의해도 15,000원 버는데. 신한카드. 신한은행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이거 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래서 난 적당히 운동을 한다고. 아니 근데 그건 뭐야? 아직도 무하유 몰라? 성인을 위한 음료 무하유. 우리 나이엔 음료도 가려야 한다는 말씀. 성인이라면 무하유. 야쿠르트 아줌마에게 신청하세요. 여보, 염색해야지. 바쁜데 염색은 무슨? 세븐에이트가 있잖아요. 7, 8번이면 염색 끝. 세븐에이트. 벌써 끝났네? 빠르고 간편한 한국인의 염색약 세븐에이트. 34년 기술로 동성제약이 만듭니다. 남자들은 좋겠다. 너 나랑 쇼핑하러 갈까? 자기 너무 좋아. 마사지 간대. 신나는 액션 영화 으시으시 공부 달콤한 로맨스. 이 모든 것이 대구 롯데백화점 고층에 대구 롯데 시네마. 영화도 신나게 쇼핑하자. 신나는 영화 쇼핑 롯데 시네마. 쫙 골라 쫙. 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가? KCC 유리와 샤시, 바닥장식재, 보온 단열재, 내외장재, 색상이 아름다운 페인트까지 더 좋은 건축 자재 KCC. 패션을 다 바꿔도 못 바꾸는 너의 얼굴. 바꿔봐. 너의 느낌. 바꿔봐. 너의 표정. 바꿔봐. 갤러리 안경. 갤러리에 가면 천가지 너의 얼굴. 바꾸고 또 바꿔봐. 감각도 능력이지. 내 눈의 패션 브랜드 갤러리 안경. 딸기가 햇살에 쏙. 딸기 아침 햇살. 딸기. 바나나가 햇살에 샤르르. 바나나 아침 햇살. 바나나. 딸기 햇살. 바나나 햇살. 입맛대로 든든하게.
햇살 딱 우리 햇살. 안녕하십니까. 전 잔디로 골프와 장갑을 사용하면서 잔디로가 역시 명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새벽 골프의 쾌적함. 잔디로 방수 골프화의 감촉입니다. 영국 피타드 스사의 방발수 가죽으로 만든 잔디로 골프화 골프 장갑. 강남점 서울 5사이에 2000번. 안녕하세요. 지진입니다. 이 옷만 입으면 보는 사람마다 오늘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과 만날 땐 꼭 캔 컬렉션을 입습니다. 캠브리지에서 만드는 정통 캐주얼 캔 컬렉션. 안녕하세요, 황인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 신경 쓰이시죠? 네. 혈액순환을 위한 심적환 순수 생약으로 만들었습니다. SCD 3000당 계약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혈액순환엔 심적환. 김원희 씨, 늘 배고프죠? 천만에요. 거짓말.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말도 못해요. 그렇게 겁나요? 따끈한 밥에 스팸. 스팸이요? 노릇노릇 살짝 찢어서 스팸 한 조각. 스팸. 네, 잘 들으셨죠? 저렇게 그 광고 카피를 화면을 보면서 들으시니까 또 새로운 맛이 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라디오에서 이 문자 없이 듣는 거하고 저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카피와 함께 들으시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이 아마 새롭게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6가지 그 형식에 대해서 스트레이트 형식, 대화 형식, 드라마 형식, 효과음을 위주로 하는 형식, 그 다음에 또 노래 형식, 그 다음에 또 테스티모니얼, 또 증언의 방식의 형식인데요. 그러한 그 6가지 방식 외에도, 형식 외에도 더 많은 형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6가지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 스트레이트 형식은 어떻게 해서 잘 많이 쓰여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신제품이나 또 혹은 복잡한 제품일 경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이러한 그 스트레이트 형태의 라디오 CM 카피들이 많이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이러한 형태를 좀 잘 안 쓰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어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은 어떤 앞으로의 그 중요한 행사나 이벤트가 있다라고 고지해주는 고지 광고, 또 어떤 무슨 세일이 있다, 백화점에 세일이 있다고 해서 어떠한 상품들이 세일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광고들, 그런 광고는 아직도 이러한 그 스트레이트 형식의 이 라디오 CM 카피들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 형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라디오 광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이 대화 형식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2명의 성우나 혹은 3명 정도 나와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소비자들이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대화 형태는요, 청취자들, 이 라디오 광고를 듣는 청취 소비자들에게 친근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대부분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근감을 느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소비자는 구매 욕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 호감,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호감과 함께 구매 욕구가 굉장히 자극된다는 겁니다. 친절한 혹은 정다운 대화를 들을 때 사람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 형태의 CM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드라마 형식입니다. 드라마 형식은 주고받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2-3명이 주고받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중심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서 하나의 시츄에이션을 형성해서 이 드라마 형태로 라디오 광고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 10초, 20초로 만들기엔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30초 광고 혹은 옛날 같으면 45초 광고에도 45초 광고에 이러한 이제 드라마 형태의 광고가 쓰이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시츄에이션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이 어떤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혹은 구매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런 광고는 어떤 이 대학교 홍보용 광고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 광고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러한 그 드라마 형태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물론 드라마 형태의 형식은 TV 광고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쓰이는 거지만 라디오 광고에서는 아주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광고나 아까 얘기한 대학 홍보 광고에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듣는 청취자가 가슴이 뭉클해지게끔 하는, 그러면서 구매 욕구나 서비스를 채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끔 하는 이제 그런 광고의 형태고요. 네 번째는 효과음 형태입니다. 라디오 광고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이 효과음으로 승부를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 오는 소리, 천둥 번개 치는 소리, 혹은 새소리, 물소리, 또 비행기 소리, 혹은 특수한 어떤 전자 악기 소리,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 어떤 소비자의 이 청취적인, 이 청각적인 이 자극을 주는 것인데, 청각적인 감각에 대한 자극을 주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효과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혹은 종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꼭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광고의 어떤 이제 상황과 또 제품의 어떤 특성상 효과음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 제품의 광고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어가면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바닷가 휴양지 같은 리조트의 광고라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치는 소리,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소리를 효과음을 넣어서 그 광고를 한다면 그 라디오 광고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노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형식은 주제가 되는 CM송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CM송이 없더라도 어떤 배경음악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라디오 광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특히 그 CM송 같은 경우는 목적이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을 많이 나게 하는 것은 CM송이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CM송을 몇 가지나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게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게 이제 오란시 파인 광고입니다. 예.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오오오 오란시 파인 이렇게 하는 CM송이 되겠죠.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는 들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오란시 파인 광고는 제 귀에도 제 머릿속에도 지금도 생생한 아주 위대한 CM송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으로 지붕을 만든다는 랄라크레카 그 CM송도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CM송은 아니지만 어떤 운율에 따라서 하는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옛날 농심 광고, 7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온 광고인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드세요 농심 라면, 이런 그 광고도 음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흥얼대는 형식의 광고였는데 결국 이제 그런 광고들이 이 라면 시장의 판도를 바꿔놨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 우리가 70년대 중반까지는 삼양라면을 먹고 살다가 그 이후에는 점차점차 농심라면이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심라면이 물론 이제 가지수가 서너 가지가 이제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70% 이상 라면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카피와 또 그것을 카피를 아주 재밌게 전달하는, 운율적으로 전달하는, 리듬에 맞춰 전달하는 그러한 식의 이 노래 형태의 그 광고 카피가 라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CM송은 뭡니까? 새우깡 같은 거 기억이 나십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이런 식의 광고라든가. 예. 또 최근에 광고들 가운데는 또 전자제품 가운데, 휴대폰 가운데 LG전자의 사이언 광고 중에서 아이스크림폰. 예. 그 이제 김태희와 빅뱅이 나오죠. 거기서 빅뱅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주세요. 뭐 2개만 주세요. 뭐 이게 하는 이제 제가 노래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식의 광고들은 굉장히 귀에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론 TV로 나갈 수도 있고 라디오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노래 형태의 광고가 특히 이제 영상이 없는 라디오 광고의 경우에는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음악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노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배경음악의 어떤 그 우수성, 어떤 음악의 우수성을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죠. 그 음악만 들어도 그 광고가 생각나게끔 혹은 브랜드 이름이 생각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광고의 목적을 담은 이 형태다. 라디오 CM의 형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 테스트모니어. 영어로 테스트모니어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증언하는 형태입니다. 자기가 써보고 좋으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이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믿어보니까 좋더라 하는 형태의 간증을 하는 형태인데, 보통 유명인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명인들이 직접 써본 것처럼 혹은 진짜로 써보고 증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써보고 나니까 이러이러하게 정말 좋더라 하는 식으로 증언을 하는 형태인데, 라디오 광고에서 많이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6가지를 살펴봤는데, 기타 여러 가지 그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뮤지컬처럼 만드는 형태, 또 토론회처럼 만드는 토론회 형식, 또 혹은 유명인을 어느 기자가 인터뷰하듯이 하는 인터뷰 방식, 이런 것들도 라디오 광고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디오 CM의 제작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광고 현장에서 어떻게 라디오 CM을 제작하는지, 라디오 CM 스튜디오를 우리가 다녀왔는데, 학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현장을 우리가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고 나서 또 제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일단 RCM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이 없어요. TV는 이제 비주얼로서 15초, 30초 내에 모든 걸 표현할 수가 있지만, 라디오는 20초, 40초 내에 이제 비주얼이 없는 소리만으로 이제 청취자 대중들은 이제 좀 이렇게 세뇌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음성이 있어서 가장 임팩트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감정에 호소를 시킨 면이 많죠. 뭐 이렇게 던지고 크게 이제 비주얼이 없으니까, 이제 뭐 임팩이나 뭐 많은 효과음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귀로서 이제 전달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TV CM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토리보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컷, 그리고 뭐 멘트, 뭐 BGM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 CM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포맷은 없고요. 그냥 이제 시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건지, 뭐 멘트면 멘트, 뭐 나레이션은 나레이션, 그리고 뭐 임팩트면 임팩트, 뭐 BGM이면 BGM 부분을 표현해주고, 뭐 이렇게 그냥 스토리보드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영상이 없는 스토리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CM의 특징적인 카피는, 일단 라디오 CM에서 흔히 가장 쓰는 게 이제 저희가 징글을 쓰고 있습니다. 징글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 브랜드나 그 상품명에, 특정 상품명에 이제 멜로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맞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희 뭐 대표적인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한생명 이러고 끝나기보다는 뭐 일정의 특정한 리듬을 줘서 뭐 대한생명 이렇게 뭐 노래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소비자가 한번 딱 들었을 때 이제 뇌리에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라디오 CM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비주얼이 없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소리만 들었을 때 딱 연상을 가게끔 저희가 시켜주는 게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제 택시 요금을 결제하는 뭐 컷이 있다. 뭐 요즘 쇼 광고 같은 거 보면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이런 컷이 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다 음량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사실 어렵긴 하지만, 그 카피에서는 이제 좀 단호하게, 그리고 이제 그 효과음을 가장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대한생명이 뭐
어떠한 캠페인,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저희 시민들에게 아니면 국민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바는 좀 인지도 있는 분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영향력 있게 이렇게 CM을 유도해서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저희 이제 기획 단계에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일반인들의 목소리로 이제 같은 진짜 성우도 저희가 일반인들을 사용을 했거든요. 같은 일반인들의 목소리로 이제 뭐 나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한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대한생명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현재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아빠, 저 수정이에요. 결혼 안 하고 아빠랑 살 거라고 떼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이라니. 참 세월이 빠르지? 아까 몰래 눈물 훔치던 아빠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러지 마요. 어디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잘 살게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결혼하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게 사세요. Change the life. 대한생명이 함께합니다. 이제 유명 연예인의 음성, 그리고 진짜 이제 일반인의 음성, 이렇게 가지고 똑같은 시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시안을 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키워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제 듣는 느낌이 아예 다른 거죠.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성우분들은 이제 말씀도 또박또박 잘하시고, 근데 일반인들은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좀 떨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감정이 많이 사무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컨펌이 되게 됐죠. 잔디가 파랗게 올라오고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모처럼만의 휴일. 카피가 결정되면 광고에 적합한 성우를 섭외하여 스케줄을 잡고, 녹음이 끝나면 음악과 효과 믹싱 작업을 통해 완성된다. 저 수정이에요. 결혼 안 하고 아빠랑 살 거라고 떼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예전 라디오 CM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무조건 말을 많이 넣는 그 20초 내에 말을 많이 넣고 어떻게 하면 그걸 많이 잘 전달해 줄까가 관건이었는데, 요즘 라디오 광고 트렌드는 패러디물도 많이 나오고요. 보통 보면 뭐 개그 프로 패러디물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요즘 어떻게 보면 신세대 취향에 맞게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은 그 TVCM과 다른 거는 시각적인 부분이 아예 배제된 상태에서 뭔가를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도 역시 이제 성우들 멘트가 얼만큼 그 일반 청취자들한테 얼마만큼 잘 전달되고 잘 들릴까가 제 최대 관건이고요. 그래서 그 20초간의 하는 멘트 중에 그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찝어서 강조를 해달라고 이제 성우들한테 얘기를 하고, 저는 그거를 그대로 녹음을 하고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죠. 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라디오 광고가 물론 TV 광고보다는 제작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이 라디오 광고는 상당히 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이 라디오 CM을 제작하는 것은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전 제작 단계에서 먼저 이 라디오 프로듀서가,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는 그 프로듀서가 그 역할이 중요한데요. 먼저 예산을 좀 세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주에 대한 그 승인이 나게 되면, 광고주로부터 승인이 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준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향 감독을 누구를 정할 것이냐, 또 음향 기술자를 누구를 정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성우를 누구를 쓸 거냐, 또 어떤 장비를 이용할 거냐, 어떤 믹싱 기계 혹은 뭐 마이크서부터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장비들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그 기획을 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 라디오 광고는 그 사운드,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우수한 품질을
나타내 줄 때만이 가장 광고로서 또 광고 매체로서의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전 제작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음악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 어떤 음악 감독을 쓸 것이냐, 혹은 또 기존에 있는 음악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떤 노래를 어느 가수의 어떤 노래를 사용할 거냐, 또 어떤 클래식 음악을 사용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원리는 뭐 영화에서도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시는 그 타이타닉 같은 그런 그 미국의 영화는 그 당시 그 영화가 나와서 모든 박스 오피스의 기록을 다 갈아치웠죠. 그래서 사실 그 영화가 물론 스토리도 좋고 뭐 비주얼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그 셀린 디옹의 노래, 그것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 영화가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영화에 위대한 음악 혹은 위대한 주제가가 있듯이 이 위대한 라디오 광고가 탄생하려면 좋은 음악 또 위대한 곡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까도 그 우리 제작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만은 대한생명 그 광고를 통해서 그 젊은 여학생의 그 목소리가 나레이션으로 나올 때 그 뒷 배경에 깔려 있는 음악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라도 이 음악의 이 라디오 광고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 혹은 음악의 역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 제작 단계에서 잘 기획이 돼야 됩니다. 그냥 대충 만들면 되겠다, 뭐 성우만 좋은 사람 쓰면 되겠다, 그러한 자세는 좋은 라디오 광고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그 요소들이 하나하나가 잘 어우러질 때 그것이 바로 위대한 라디오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 음향 장비들과 또 믹싱 장비들을 사용해서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요. 라디오 광고에서 특히 여러 가지 소리라든가 음악 또 효과음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믹싱이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그런 믹싱할 때 먼저 마이크부터 준비를 하자. 마이크에 어떤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 성능 혹은 마이크 안에 있는 그 필터들,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컨트롤 보드가 있습니다. 일명 콘솔 보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컨트롤 보드가 이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는 그 중추신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컨트롤 보드를 여러 소리가 조화 있게 배합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하는 이 컨트롤 보드를 가지고 좋은 음향을 이 송신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그 컨트롤 보드를 또 잘 만질 수 있는 그 음향 기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컨트롤 보드를 통해서 어떻게 음을 믹싱하고 또 볼륨을 맞추고 또 그것이 이 성우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에 들 때 얼마큼 에코가 잘 나게끔 하는지, 혹은 어떤 말하자면 이 바이브레이션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좋은 장비와 좋은 성우와 혹은 또 좋은 믹싱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 라디오 광고는 TV 광고와 달리 잘못 좀 녹음이 되더라도 또 쉽게 고칠 수 있고 쉽게 또 다시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제작하기가 수월한 이 광고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V 광고를 한번 촬영해 놓고 나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 고쳐서 찍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해외 로케이션까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라디오 광고는 국내에서 보통 이 스튜디오 안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되었을 때는 또 녹음하고 또 다시 제작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반복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제작하기는 수월하다. 이 본 제작 단계에서 너무 이렇게 걱정 없이 너무 또 어떤 이 잘못 제작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제작할 수 있는 광고가 바로 라디오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후 제작 단계입니다.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우리가 이제 TV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그 사후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TV 광고도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라디오 광고도 이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 녹음되어진 걸 가지고 최종 편집을 하고 그것이 또 효과음이라든가 혹은 다른 또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게 믹싱이 돼 갖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서 완성된 녹음 테이프를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이 제작된 테이프를 우리가 마스터 테이프라고 하는데 이제 마스터 테이프를 가지고 방송국에 보내줘서 각 라디오 방송에서 전파를 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작은 잡음이라도 들어가면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청취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클라터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다 점검하고 또 재차 점검해서 그러한 것이 하나의 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광고 기획 제작에서 우리가 이 소리로만 승부할 수 있는 라디오 광고 또 라디오 광고의 어떤 그 특성을 좀 살펴봤는데요. 라디오 광고가 그러나 이제는 많이 쓰이고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시대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디오 광고는 많은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그 라디오 광고 자체로서의 가치가 또 상승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는 오히려 TV 채널보다 더 다양하다고 볼 수. 물론 이제 케이블 채널이 이제 많이 나와서 그 다양성이 또 있습니다만 TV 광고도 TV도 그러나 이제 매체로서 라디오도 정말 이 수백 가지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위성 라디오까지 있어서 외국의 위성 라디오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또 북한 같은 공산권에도 또 라디오 전파가 가고 있는데 이러한 그 라디오 광고의 특성과 또 그리고 그 가치가 이 자동차 수가 증가함으로써 더더욱 좀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채널과 또 이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인 이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라디오 광고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도 이 강의 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택시를 탔을 때 그리고 자기가 운전할 때 라디오 광고를 많이 듣게 되죠. 여러분들은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으시는지요? 일반적 TV 광고는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음료수 광고를 이제 많이 하는 데에 비해서 라디오 광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지 광고, 뭐 어떤 행사를 알려주고 그런 광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 형태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제 그러한 광고 형태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 자체가 이 TV 광고에 비교해서 물론 단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실제적으로 라디오 광고의 어떤 그 특성을 좀 아시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그런 그 음향 기기들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음악에 자질이 있는 그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 라디오 광고를 좀 한번 제작을 함으로써 상당히 이 어떤 좋은 경험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타학과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미디어 영상학과 학생들은 실제 한번 라디오 광고를 좀 제작해서 이 강의 과제물로 한번 내셔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소리로서 승부하는 광고, 영상은 없지만 이 소비자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광고.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광고. 그것이 바로 라디오 광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라디오 광고를 마음껏 좀 접촉해 보시고 또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2009년도 올해의 소비자 광고상 중에 라디오 부분에서 좋은 광고상으로 뽑힌 웅진 싱크빗 기어 PR 광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광고가 어떤 식의 광고라서 상을 타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라디오 광고 심사위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웅진 싱크빗 기어 PR 광고를 한번 들으시면서 이 강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쇄 광고 제작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오늘 이 배우신 라디오 광고 어떤 식으로 또
제작이 되어지고 또 TV 광고나 인쇄 광고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웅진 싱크빛 기업 PR 광고를 들으시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희는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생까지도 이제 좀 타겟을 넓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타겟은 사실 부모님들인데 지금 현실을 보면 부모님들이 뭐 조기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인성이나 이런 부분이 마련이 돼야 나중에 더 큰 인재로 자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웅진 싱크빅 이제 기업 PR 라디오 CM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계기가 그거거든요. 아이도 바뀌어야 하지만 그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공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계속 올바른 길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웅진 싱크빅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부모학교, 앞서가는 부모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하는 커뮤니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부모학교에서 글로벌 인재로 키우세요라는 그 엔딩 카피로 지금 계속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본의 무슨 어떤 학교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더라. 그리고 또 혹은 뭐 핀란드의 어떤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약간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라는 반어법적인 걸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매달 새로운 소재를 찾고 있고요. 그 해외에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그 소재를 찾아서 우리 아이들도 한번 이렇게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그 카피 구성으로 지금 크리에이티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빠야, minulla on kysymys. 핀란드의 시험 시간에는 질문이 허락됩니다. 시험이 평가의 기준이 아닌 공부의 연장선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일, 이제 앞서가는 부모 학교와 함께하세요. 바른 교육 큰 사람 웅진 싱크빅. 어머니들이 신문보다는 라디오를 많이 듣기 때문에 뭐 아이를 데려다 주다가 뭐 학교 등교길에 들으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라디오라는 매체 그리고 시간대도 그런 식으로 지금 매체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의 인사이트를 건드렸다는 거에 있거든요. 사실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지만 웅진 싱크빅은 약간 부모님들을 약간 독려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이런 점이 힘드시죠? 라고 그 부분을 캐치해내서 광고에 담았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 뭐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